송중트입니다. 오늘은 국어 문해력이 있다고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력은 지문이든 수학이든 읽으며 그 뼈대를 찾아내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단순히 독해 문제집 푼다고 문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해력이 있다면 수학 문해력도 생길까요? 수학에서도 문제의 진짜 뼈대를 찾아내는 것이 수학 능력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문에서 구조를 찾아내고 동일한 원리로 수학 문제에서 구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어 또는 내용을 읽으며 넣어보자는 겁니다. 다음 같은 구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이런 구조를 먼저 찾고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수학처럼 다음 지문을 단락을 나눠야 합니다. 이게 뭔가 뭉쳐져 있잖아요. 사바나의 야생동물이라고. 이 지문을 멈추고 읽어본 후에 다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의미 단위로 첨킹을 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수가 자연수에서는 1이 유니트인 것처럼 여기 단락에서도 이게 의미가 유니트죠. 이 의미 단위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죠. 이렇게요.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연결한 결론 문장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적 결론 문장 두 개를 찾으려면 단락 구조로 찾아야 됩니다. 단락 구조로 찾아야 문장을 요약하는 거고 단락을 요약할 수 있겠죠. 일단 단락 구조에는 핵심어가 있으니까 핵심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제목이 야생동물이니까 일단 제 머릿속에서 야생동물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네모 박스를 하나 생각해 뒀죠. 이 틀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야생동물을 담았습니다.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이 야생동물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까요?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수학에서. 야생동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할 것이 뭐냐? 야생동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이 뭐냐는 의미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바나 초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바나 초원을 설명해야 야생동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바나 초원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죠. 빅토리아 호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먼저 또 설명해야 될까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이 킬리만자로 산과 빅토리아 호수를 설명하려고 뭘 먼저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결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런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산, 빅토리아 호스, 사바나 초원을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자연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리만자로산, 빅토리아 호스, 사바나 초원은 한마디로 탄자니아의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야생동물을 설명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야생동물을 설명한 거는 왜 설명했을까요?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찾아놓고 찾으려고 한 거죠. 사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냥을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이걸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국립공원입니다. 사냥과 국립공원을 어떤 기준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이 자연환경처럼 수학에서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의 수입니다. 동물의 수로 이 야생동물의 수죠. 이 야생동물의 수가 사냥으로 줄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만들어 늘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야생동물의 하나를 더 설명했는데 불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누입니다. 소와 비슷하게 생긴 누를 쓴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번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 구조를 만들면서 동시에 내용도 채워 넣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채우는 거죠.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 두 개를 찾으라고 하는 그 미션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 머릿속에서 이 부분은 없어져 있죠. 왜? 읽으면서 이 부분 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왜? 야생동물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야생동물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안 중요한 거죠. 다시 안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사냥이죠. 야생동물과 사냥이죠. 왜? 여긴 야생동물이 있으니까요. 남은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죠. 이 단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탄자니아와 국립공원을 가지고 여기 있죠. 탄자니아 정부는 사바나의 일부를 국립공원을 만들고 이걸 보고 탄자니아는 국립공원을 만들었다라고 문장을 만듭니다. 다시 이 동물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집어넣어야죠. 야생동물을. 그러니까 야생동물 수를 늘리려고 탄자니아는 국립공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적 문장 두 개를 찾으라 그러면 녹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죠. 탄자니아 정부는 사바나의 일부를 국립공원을 만들고 그 덕분에 사바나에는 사는 동물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무엇인가? 킬리만자로 산.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펼쳐 있는 거대한 초원의 이름은 무엇인가?
뇌의 생김새는 어떤 동물과 비슷한가? 이런 문제를 모두 푼다고 문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별표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문해력이 생길까요?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뼈대를 찾아야 합니다. 단락은 구조와 핵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란색이 구조죠. 그리고 노란색 구조에 이런 검은색 단어들을 집어넣은 거죠. 다시 설명하면 단락 구조는 기역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죠.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단순히 이렇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구조적 읽기처럼 구조적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는 용돈의 2분의 1은 연필을 샀다. 그 나머지 3분의 1은 지우개를 샀다. 학용품을 사고 남은 돈은 200원이다. 원래 용돈은 얼마인가? 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영희는 용돈의 2분의 1의 연필을 샀다. 그 나머지는 3분의 2는 지우개를 샀다. 학용품을 사고 남은 돈은 200원이다. 원래 용돈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눴죠. 청킹을 한 거죠. 이 청킹한 사고 과정을 시각화해서 원래 용돈은 얼마인가? 이렇게 음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핵심어죠. 원래 용돈은 이렇게 썼죠. 분수처럼 썼죠. 원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이 용돈의 2분의 1만 썼죠. 용돈의 2분의 1. 그 나머지의 3분의 1. 그럼 요게 나머지잖아. 요 나머지의 3분의 2. 그 학용품을 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샀고 학용품을 사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 2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이렇게 구조화했고 다시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조화했죠. 지금 한 거는 이 내용을 탑다운으로 내려간 거죠. 구조를 이렇게 잡으면서요. 그러니까 분수는 수를 담는 구조죠. 실제 값을 담은 게 아니죠. 6분의 1 구조의 진짜 값은 200원입니다. 요 200원을 알려준 거죠. 그 구조에 200원을 담았다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00원을 가지고 올라가야죠. 읽으면서 조건을 찾아가야죠. 요 부분은 이 전체에서 6분의 1에 해당되니까 6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200원의 6배는 1200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탑다운으로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몇 배냐면 3배죠. 그러니까 200원의 3배는 600원이라 하고 다시 600원의 요 부분 나머지를 다 채우려면 2배를 해야 이 전체가 되잖아요. 2배니까 600원에 200원을 한 거죠. 지금까지 말한 거는 설명 방식과 개념 연결 방식을 잘 하려면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억을 할 수 있죠. 이 뼈대 구조로 지문과 수학 문제 구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읽어야죠. 먼저 구조를 만들려고 읽죠. 연습할 때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모르는 거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